왜냐하면 소화설비라는 놈이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보설비, 또 피난구조설비, 소화, 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우리가 기계전기가 배우는 다죠, 이게. 기계전기에서 배우는 답니다. 그럼 이거 말고는 우리가 또 소방에서 배우는 게 건축방화라는 게 있죠, 그죠? 그 이제 건축법에 따라가야 되는 놈들이고. 자, 우리 소화설비를 보면 소화기구, 뭐 얘를 암기하고 계시면 좋은데 소화기구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식 소화장치라는 놈이 있죠, 그죠? 뭐 캐비닛형 뭐 자동 소화장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소화장치라는 놈이 있고 그러고 나서 뭘 구분했냐면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이렇게 구분 짓고 있죠.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소화설비 중에서. 그 다음에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이렇게 크게 구분 짓고 옥외 소화전 이렇게 나옵니다. 대상이 바깥에 있다 보니까 목적 자체가 이제 건물 내 안쪽에 있는 불 끄는 목적이 아니라서 이놈은 따로 분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제 별표 5예요. 별표 5 보시면 이제 쭉 나오고 우리 소화기구는 뭐 소화기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사에서는 크게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 그러진 않죠. 소화장치도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 우리가 주력으로 보는 게 이제 옥내 소화전, 스프링쿨러 뭐 이쪽 계통이죠, 이제 소방 기계에서. 자, 보니까 얘네들은 물 기반 소화약제예요.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화약제인데 그러면 물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소화약제의 주된 소화 효과는 그게 메커니즘이죠, 이제. 주된 소화 효과는 냉각이에요, 냉각. 자, 냉각이라는 놈을 통해서 뭐 옥내 소화전은 또 다른 용도도 있죠. 압력을 가지고 방사해 갖고 가연물을 파괴시키는 역할도 하긴 해요. 근데 주된 어떤 소화 효과는 물의 현열 잡열을 이용한 냉각 작용으로서 불을 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물이라는 소화약제 우리 쭉 다 배웠으니까 물이라는 소화약제는 어떤 장점을 갖는 거예요? 냉각 효과가 크다는 게 장점인 거예요. 냉각 효과라는 것은 가연물이라는 놈이 열을 받아서 열분해되면서 계속 불이 나는데 얘를 갖다가 가연물 표면을 확 적셔갖고 인화점 이하로 냉각을 시켜버리면 그러면 가연성 가스가 생성이 안 되죠, 이제. 이해되시죠? 가연성 가스가 형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불이 안 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냉각을 통해 갖고 불을 끈다라면 가연물을 갖다가 적셔서 불을 꺼버리면 재발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전제 조건은 인화점 이하 냉각입니다. 그럼 다시는 불 나지 않아요. 그래서 물 기반으로 불을 끄는 놈들은 재발화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불을 껐냐 못 껐냐만 얘기를 해요. 그럼 반대로 가스계는 이놈이 약재를 방사를 했더니 가스잖아요, 가스. 액상으로 가든 기상으로 가든 상관없이 노즐에서 떨어질 때는 기화된 거잖아요, 기체. 그러니까 가스계 소화약제라고 부르고 이런 놈들은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불타고 있는 가연물 표면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기체니까 기체 가스가 돌아다니는데 여기에 가스가 꽉 차 있다 그래서 화염이 막 올라가고 있는 부력을 뚫고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주된 소화효과를 냉각으로 갖고 있더라도 냉각 효과가 떨어지는 거예요. 물보다. 물보다 냉각 효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화점 이하 냉각 못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발화라는 문제가 생기죠. 재발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그러면 야 잔뜩 때려놓고 오랫동안 있어봐.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설계농도 유지 시간이라고 부르겠죠. 자, 우리 냉각 기반을 가지고 불을 끄는 이 스프링클러, 물론 이제 물방울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는 또 우리가 진압인지 재온지가 나눠지죠. 불을 갖다가 진압을 해서 꺼버릴 건지 아니면 얘를 갖다가 서서히 냉각시켜서 숨통을 조여갈 건지 이런 거잖아요. 두 가지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는 이제 설계자의 의도에 따라 다른 거고. 자, 물 기반 소화약제는 그래서 냉각 효과라는 놈 때문에 소화효과가 가장 좋아요. 거기에 플러스 이제 부수적으로 물이라는 놈이 주변에 많아. 이해되시죠? 주변에 많고 그러니까 막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싸고 뭐 이런 부수적인 장점들이 쫓아가는 거고요. 자, 그러면 다 물 뿌리면 되잖아요. 다 물 뿌리면 되는데 물 뿌려서 안 되는 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럼 물 뿌려서 불 못 끄는 놈을 따로 분류한 거죠, 지금. 이렇게. 이해되시죠? 물 뿌려서 불 못 끄는 요 놈들을 보니까 물분무라는 놈이 있고 미분무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포, 또 뭐 있어요? 분말, 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 화합물 플러스 불활성 기체. 여기 뭐 요새 이제 고체 에어로졸도 들어가고 좀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얘네하고 얘를 구분짓고 있는 이유는 얘 뿌려서 적응성이 없는 장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 물을 갖다가 B급 화재에 방사를 하면 불이 꺼져요? 왜 안 꺼져요? 불을 왜 못 꺼요? B급에다 뿌리면? 기름이 물보다 가볍나 봐요. 그래서 기름이 위로 뜨고 물이 밑으로 가라앉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놈들이 둘이 섞이면 희석이라는 작용이라도 할 텐데 이게 물은 배웠다시피 극성 공유결합을 극성을 띠고 기름이라는 놈은 비극성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섞이지가 않네 또. 그러다 보니까 불 붙은 기름에다가 물을 뿌리면 이놈들이 물이라는 놈은 표면 장력이 강해서 지들끼리 뭉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밑으로 가라앉아갖고 불 붙은 기름이 위로 떠서 오히려 잘 흘러가게 만든 거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물을 못 뿌리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그러면 그 놈을 불 끄려면 어떻게 해요? 안 가라앉게 만들어야죠. 안 가라앉게 만들려면 가볍게 만들어야죠. 가볍게 만들려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포예요. 포. 여기다가 안에다 공기를 집어넣어서 가볍게 만들어서 뜨게 만든 겁니다. 그 놈을 포소화약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C급에다가 물을 방사를 했더니 불 꺼져요? 꺼져요. 꺼져요. 불 꺼지는데 이게 감전의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쓰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놈들은 A급의 적응성을 갖는 놈도 있고 물방울 입자 크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만 얘는 일반적으로 다 A급 정도만 적응성을 갖는 거고 얘네들은 얘가 커버를 못하는 그런 화재들에 대해서 적응성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물분무 등소화 설비라고 따로 분류를 하면서 한 덩어리로 묶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물분무 소화 설비의 설치 대상, 포의 설치 대상,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설치 대상 어디겠어요? 요 놈의 적응성 갖는 데잖아요.
그럼 B급 화재라는 데는 어디예요? 주차장, 발전기실, 뭡니까? 발전기실. 이 B급이죠. 이해되세요? 항공기 경납고, 뭐 주차장인데 주차가 면적이 얼마고, 그 다음에 뭐 기계식 주차로서 20대 주차하고 뭐 이렇게 막 세분화 시켜놓은 것 뿐이죠. 그죠? 자, C급의 적응성을 가져야 되니까 전기실, 뭐 이런 데들 얘기하겠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럼 얘네들의 설치 대상이라는 놈은 많이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소화효과가 비슷하니까. 적응성을 갖는 거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그러면은 B급이나 C급 얘가 가지지 못하는 성능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분무 소화 설비가. 그래서 별도로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이제 물방울이 점점 작아지면 왜 얘가 B급의 C급의 적응성을 갖게 되는지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거고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특성들을 좀 보면 얘는 대상 자체가 달라요. 그죠? 이놈 목적이 뭐예요? 건물 내에 불 끄는 놈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건물 쪽으로 물 쏴갖고 우리 건물에서 불 난 게 옆 건물 번지지 말라고 용도로 쓰는 거잖아요.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자, 피난구조 설비는 크게 뭐 막 나오고 그러진 않죠. 소화용수 설비 마찬가지고. 기사 때는 좀 나왔는데 기술사에서는 그렇게 다기출로 막 나오고 그러는 것들은 좀 아니에요. 그냥 대상이 어느 데인데 여기에는 피난기구를 뭘 써야 돼? 피난기구를 갖다가 그러면 감소시켜주는 그런 조건은 뭐야? 뭐 이런 것들만 좀 얘기가 되고, 이 소화수 활동 설비는 뭐가 있어요? 아, 경보 설비 빠졌네. 경보 설비. 경보 설비는 이제 불 끄는 용이 아니죠. 아니, 감지기가 감지해갖고 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이제 불 끄는 용으로 쓰네요. 근데 원래 목적 자체는 이제 경보잖아요, 경보. 그러다 보니까 화재 사실을 갖다가 통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뭐 화재 사실을 정확히 통보를 해주기 위해서 얘가 갖춰야 되는 게 뭐야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우겠죠. 그 중에는 그러면 이 감지기라는 놈이 있을 거고, 그 감지기라는 놈은 그럼 아무데나 설치하면 다 감지해. 이건 아니고, 그러면 설치되는 환경적인 거나 아니면 거기에 가연물이 어떤 놈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감지기를 어떤 걸 설치해야 되는지 적응성이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적응성을 따지려면 그러면 얘의 감지 원리가 어떤 거니까 얘의 적응성을 가져 라는 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감지 원리를 모르면 얘를 갖다가 이 공간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소방전기라고 부르는 이 경보설비 자탐인데 얘가 그래서 소방전기의 50%입니다. 자동화재 탐지설비가.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설비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그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90%는 감지기예요. 감지기. 그러면 감지기의 감지 원리와 그 설치 기준만 정확히 갖고 있으면 일반적으로 소방이 전기가 한 회에 시험 문제가 평균적으로 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 놈만 갖고 있으면 2문제에서 3문제는 갖고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머지 뭡니까? 아, 난 전기 싫어요. 그 놈만 갖고 있으면 그러면 딴 거 선택해갖고 합격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감지기의 감지 원리 이런 것들을 주로 배울 거고, 소화활동 설비 뭐 이런 것들은 소화활동 설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종류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연결 승수관도 있고 재현 설비도 있고. 아, 재현. 그 다음에
무선통신 보조 설비. 비상 콘센트.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게 우리 제연하고 무통이에요. 이 제연은 소화활동 설비 중에서 이제 기계 파트로 들어가 있고, 요 놈은 이제 전기 파트로 들어가 있겠죠. 전기 파트로 들어가 있는데, 제연은 소방을 갖다가 소방대가 원활한 소화 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설비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러나 제실자가 안전하게 피난하는 거에 더는 아니겠죠. 그런 목적도 갖고 있죠. 그래서 사람이 죽냐 안 죽냐에 따라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설비예요. 그래서 제연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죠. 무통, 소방대가 서로 통신을 하는 설비인데, 그 무통이 결국에는 소방대끼리의 원활한 통신을 어떻게 주고받을 거냐라는 게 이제 좀 있겠죠, 그죠? 감지기보단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포지션은 이만큼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봤는데 이게 이제 소방에서 얘기하고 있는 소방 시설이란 말이에요. 우리 화재 안전 기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요거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화재 안전 기준도 마찬가지로 이거 그대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방, 건축을 제외한 소방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예요. 소방은 불 꺼야 되네요. 그죠? 화재를 제어 진압해야 돼요. 안전 피난을 만들어야 되네요. 안전하게 피난시켜야 되네요. 맞습니까? 불을 꺼야 되네요. 화재를 제어 진압해야 되네요. 화재를 제어 진압하기도 하고 안전하게 피난하게 만들어도 되네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소방이라는 것은 화재를 제어 진압하는 데 필요한 놈이고, 그 다음에 피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놈이에요. 그거 목적 말고는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얘가 불을 갖다 끌 건데 저놈이 뭐 없지만 없어요. 여기 6층짜리인데 옛날 건물이어서 대상이 아니에요. 스프링클러 대상이. 이제 불을 끌 건데 저놈이 화재를 제어 진압하는데 얘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해되시죠? 모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들 다 글로 갑니다. 그러면 얘가 불 끄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얘가 불 끄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어서 얘가 불을 갖다가 못 끄는 거야. 그러면 대책은 뭐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쭉 보는데, 야, 얘가 불 끄는데 굉장히 중요한 놈이야 라는 이론이면 걔는 다기출빈도 문제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소방에서 설계를 하는데 BIM 설계를 해요. BIM. 그러면 BIM 설계를 하는 게 불 끄는 거에, 불 끄고 못 끄는 거에 얘가 BIM 설계를 안 했다 그래서 불 못 끄나요? BIM 설계를 안 했다 그래서 뭡니까? 피난 안전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랬으면 다 BIM으로 해야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런 것들은 어쩌다가 한번 나오고 소방기술사 앞으로 합격하실 때까지 안 나올 수도 있는 문제들이에요. 포커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앞으로 내가 가져가야 되는 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얘네들을 갖다가 봐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소방은 무조건 불 끌 거야 말 거야. 그 다음에 피난을 안전하게 시켜줄 거야 말 거야. 이해되시죠? 거기에 포커스입니다. 그러면 수계는 어떻게 불 끌 거야? 가스계는 어떻게 불 끌 거야? 그럼 수계는 어떤 방식으로 해갖고
얘를 갖다가 불을 꺼야 되는데 그 중간에 배관이 어떻게 되면, 펌프가 어떻게 되면, 이해되시죠? 흡입 배관이 어떤 상태면, 이러면 불 못 꺼. 야, 그러면 안 되네. 모든 이론이 다 그거예요, 우리. 모든 게. 그러면 소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제일 꼭대기의 꼭지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밑으로 다 파생돼 갖고 이론들이 나온 것 뿐입니다. 이런 관점이 있다라는 거 조금 기억하시고 좀 쉬셨다가 우리 그럼